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이 밖으로 나가면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어. 네. 아니 이게 익숙해질만 때도 된 거 아닙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긴장은 안 했는데 이게 네. 잘 안 맞네요. 네. 쉽지가 않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네. 빨리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증시 촉식기 유 의원입니다. 네. 아웃퍼포머 각도기 각사입니다. 오늘 아웃퍼포머 확실한 아웃퍼포머 해줬죠? 네. 3일 동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틀 네. 동안? 근데 아직도 어제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어제 8구 상한가 간 이 충격 속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2%가 올랐어요. 12% 오른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다.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조금 아까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몸이 허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헛것이 보이는 거. 네. 녹용인가 뭔가 저번에 그 손님이 주신 거 네. 드시라고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네. 몸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면 괜찮았어요. 헛것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헛것이 보일 정도면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준다면 헛것이라도 간다는 만족하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 시장 뭐 좋았습니다. 시장은 완전 좋았죠. 네, 네. 시장은 좋았고요. 뭐 걱정할 부분은 사실 지금 최근에 뭐 부분들이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 관련된 것들 다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뭐 그 스위프트 관련해서 제재가 뭐 신용경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시장에. 핵폭탄은? 네, 핵폭탄? 푸틴이 설마 그 정도까지 망나니 짓을 할 거라고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뭐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우려를 많이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좀 거쳐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파월 의장이 전날 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석해서 25bp 인상을 하는 것을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반등을 좀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 50bp 또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 또 그런 어떤 인상 요인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결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러시아의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국내 증시에 수급적으로 뭐 크게 뭐 전날 뭐 4조다 8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1조 미만 뭐 몇천억대 들어올 걸로 그렇게 좀 수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큰 어떤 뭐 수급상으로 큰 저희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가뭄에 좀 단비처럼 몇천억 들어오면 저기서 뺀 돈을 일부 한국에 넣어야 된다, 비율상. 이 말씀이시죠? 국내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 근데 뭐 최근에 그 몇몇 분들이 러시아 증시 투자하려고 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 러시아 증시가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휴장이 아니고 그냥 거래 정지 상태죠. 거래 정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ETF라든지 국내에 있는 ETF가 이제 그 괴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종 오차가 많이 생겨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ETF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가 필요한 특히 상황입니다. 미국에 뭐 레버리지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은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3일 현지 시간 3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협상을 또 이제 2차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요. 한답니까, 드디어? 네네, 이제 진행을 뭐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어차피 이제 그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1차랑 거의 비슷한데 돈바스 지역하고 그 도네츠크 공화국, 돈바스 지역의 그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안스크 공화국 독립을 좀 인정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 비가입을
문서로 네. 명문화를 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좀 뭐 휴전 협상이 뭐 쉽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뭐 핑퐁 좀 대결이 좀 있으면서 좀 수렴하지 않겠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좀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않겠나, 몇 차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시장에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파라소닉이 그 미국 테슬라에 공급할 4680 배터리. 네네네. 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나요? 4680 배터리? 제가 열관리 이거 때문에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땡기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양산 시점을 24년도 3월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역시. 근데 이제 그 테슬라에서는 그 올해부터 연내에 미국형 모델 Y에 탑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지연은 일상이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형 모델은 테슬라가 직접 만든 걸 넣겠다. 뭐 그렇게 지금 기사 내용으로는 나와 있고요. 몇 대나? 몇 대 못 만들어? 대수는 안 나오고 지금 100만 셀 해봐야 1000대 만드나? 시제품 정도 만든다고. 네, 1000대 만드나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라소닉이 요 시점을 이제 24년도로 늦췄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연내 양산을 해서 테슬라에 먼저 파라소닉보다 공급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셀 업체에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24년 2월, 3월? 24년, 네. 24년 3월. 제 예상 정도 수준이네요. 뭐 그때까지. 네, 제 예상보다 조금 늦은 것. 저는 이제 내년도 중후반에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것도 쉽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각반 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유 생산 70%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서방 세계가 지금 제재를 해서 원유를 지금 뭐 안 산다, 러시아산은 뭐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뭐 러시아 쪽 원유가 좀 수출길에 나오기는 그러면은 쉽게 유가가 떨어지진 않겠네. 그렇죠. 네, 오늘도 뭐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당분간은 유가가 하락 반전을 크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제 한 다다음 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겠군요. 전기차인데 무슨 뭐 그런. 아니 저 말고요. 저는 대중교통 원래 이용하고요. 그래 나 원래 전기차 옛날부터 전동차 타고 다녔어요. 아 그렇습니까? 큰 전동차. 아 저기 예, 쇠바퀴. 지하에 있는 거. 네, 네. 지하철이 좋죠. 네. 그리고 오늘 증시를 뭐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가 1.6% 상승해서 2,746, 코스닥이 1.8% 9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가 별로 없어요. 거래소에서 10조, 네. 코스닥이 조금 증가해서 한 1.5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8.2조.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거래소에서 3,800억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좀 했고요. 외국인이 1,300억 매수, 기관이 2,600억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쪽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82억 매수, 외국인이 540억 매도, 126억 기관이 매수. 그리고 등락 종목 수는 거래소에서 680개 종목이 상승했고 13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0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91개 종목. 그래서 뭐 거래 상승한 종목이 뭐 양 시장에서 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신용은 별 차이가 없고 네. 예탁금도 63조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뭐 추세적인 흐름을 논하기는 이릅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싸게 매도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보면은 뭐 매수도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뭐 거래량이 줄어서 조금 마른 섭에 불 지르는 것처럼 조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좀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콘텐코가 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366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17 이 정도 되니까. 네네. 예.
베이스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 건설업종이 3.4%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대건설 3%, GS건설 2%, 대우건설 5%.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 그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전격적으로 폐지를 해서 예. 건설업종들이 이제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오늘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을 하면서 좀 그런 쪽 그 건설 업종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네. 이제 공급 정책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설 업종이 수혜를 받았고요. 그럼 원자력에 대한 그 증설 네네네.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을 했죠. 전기가스 업종도 2.7%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4%, 가스공사 1% 상승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원정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왜냐하면 이제 윤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신규로 건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는 상황이라 뭐 한국전력에는 도움이 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의료정밀이 2%, 덴티움이 20% 상승을 했는데 4분기에 그 중국 쪽 매출이 고성장을 좀 하면서 영업이익이 매출이 한 900억, 영업이익 270억 정도 나면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시가총액 1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0%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쪽 업종 종목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 임플란트. 네, 오늘 뭐 덴티움뿐만 아니라 뭐 그 장비를 공급해준 바텍, 네, 여기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중국 쪽 고령화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그런 쪽은 매출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시공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공 그것도 이빨 자체. 그것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서 가르쳐 준 거니까. 아니, 독일에서 배웠어요. 독일에서 많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 걸로 아는데 이쪽 그 기기는 뭐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네. 좋은 소식이죠. 계속 어쨌든. 네. 그쪽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금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1.6% 상승했고 하이닉스가 3%, 원익 IPS가 4%, 한미반도체 2%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모바일 AP 그 엑시노스죠. 점유율이 2019년도에 19%였는데 현재는 4%까지 뚝 떨어졌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글로벌 순위도 3위에서 5위까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전략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AP 부분에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미디어텍에 다 A 시리즈 같은 경우에 다 주거든요. AP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약보합 0.2%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엠플러스라고 장비업체가 6% 상승, PNT 장비업체가 3% 상승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증설이 뭐 LG 에너지, 뭐 엔솔이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다 증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장비업체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뭐 소재업체보다는 올해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는 위메이드가 0.5% 하락했고요. NC소프트 1.6%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터 같은 경우 하이브가 2% 하락했고 SM이 0.2% 하락, J콘텐트리가 0.5% 상승, 그리고 위지옥이 1.8% 상승, 덱스터가 1.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오늘 좀 쉬고요. 예. 어제 좀 뭐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좀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네. 방산 관련해서는 LIG 넥손이 장 초반 좀 많이 하락했었다가 뭐 그래도 약보합으로 0.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LG이노텍이 7% 상승을 했는데 그 애플카 관련해서 그 한국의 FCBGA 기판을 한국 업체에다 지금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콜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제일 유력한 게 LG이노텍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LG이노텍이 7% 상승을 했고요. 현대오토웨버도 5%,
칩스 앤 미디어도 4% 상승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판 관련주는 최근 뭐 며칠 쉬고 있고요. 심텍이 1%, 코리아소프트가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는 CS윈드가 0.1% 하락해서 마감했고 두산중공업도 0.47% 상승해서 뭐 큰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가 3% 네. 상승했고 현대차가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코퍼레이트 데이에서 이제 2030년 영업이익률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전기차 판매도 뭐 18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좀 실행 계획이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전기차 2030년이잖아요. 그렇죠. 30년에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잘못하면 내연기관 차들이. 근데 그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네네. 그걸 지금 170만 대만 180만 대 만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지. 작다?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키아도 없어졌고, 응? 네네. 또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블랙베리도 없어졌고. 시장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달성할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의견인데 시장 그 의견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올해 200만 대 만들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는 너무 답답한데. 이익을 많이 나눠서 주가 안 갈 거예요. 제가 하나 비슷하게 예언 비슷하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해보면 왜냐하면 시장은 오늘 포드에서도 보여줬잖아. 네. 포드가 그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 분사한다니까 주가 빵 뛰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그 지원을 받고 있던 리비안 작살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치고 나가야 전기차 몫을 뺏어가지고 오는데 주가에다가 지금 30년에 지금 각도기님 의견은 이제 현대차 니네 물적 분할해라. 아니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라. 그냥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 이거는 2015년 목표를 뭐 170만 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30년에 30년에. 근데 현대차만이니까 현대차가 한 대략 300만 대 정도 만들잖아요. 연에. 합산 600만 대 넘게 만들죠. 기아차랑. 네, 600만 대 넘게 만듭니다. 합산하면 한 300만 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요.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워낙 그 재료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쉽진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한 대 더 사세요, 그럼. 이미 보고 왔습니다. 네. 전기차 전도사 같아. 근데 이거는 흐름이야. 엄청난 흐름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말이죠. 우리 아파트에도 충전기가 2대밖에 없어. 차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파트. 불편해. 근데 그거는 그 증서를 맘만 먹으면 금방 하잖아요. 전기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던데. 그 전기차 많아지면 이게 또 욕구가 많아지면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핑계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세계 분위기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 중고차 값이 신차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그 OTA를 한번 맛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되게 편해지는 거구나. 이런 것도 돼. 예를 들자면 현대차가 하니까 바로 따라해. 뭐를? 이렇게 커브 틀 때 모니터에 뒤쪽 차 그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돼요. 없던 게 돼. 모니터에. 모니터에. 어차피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나면 지금은 뭐 감성, 자동차용 완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갈래 편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요즘 대부분의 그 사람들 생각이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는 아니지만 다음에 어차피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5년에서 10년 뒤면 다들 바꾸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되면 다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수명이 길 겁니다. 수명이 메인테넌스가 조금 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내구성 사고만 안 나면 배터리 내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엔진도 없으니 그 오일 갈 일도 없고 여하튼
장점은 좀 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부분들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 당연히 뭐 맞는다고 봐야 될 것 주가 같고. 측면에서 현대차 그 주주도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LG전자가 3% 상승했고 오늘 삼성전기가 3% 좋아요. 삼성전기. HMM이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11% 상승했는데 뭐 뉴딜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 최근에 굉장히 좀 하락이 많았었거든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오늘 그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뭐 5% 3% 하락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받을 돈이 한 뭐 국내 이제 조선업체 한 8조 정도 되는데 요 지금 돈을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러네.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다. 맞아요. 야말 프로젝트 있었지? 야말 프로젝트. 얘네가 뭐 LNG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돈을 빨리빨리 받아서 또 후판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뭐 국내 어떤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 좀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간에 지금은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서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야,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올랐다. 러시아 때문에 떨어지네. 그렇죠. 뭐 오늘 근데 좀 떨어질 뭐 때가 되긴 했었으니까 뭐 그 이유를 또 갖다 붙여서 떨어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야말 프로젝트에 많이 깔은 애들은 진짜 골 때리겠다. 지금 받을 돈 있는 그 졸란가? 졸탄. 졸탄. 졸탄이 얘기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졸라야. 죄송합니다. 네. 졸탄 씨. 그분이 얘기한 게 신용경색이 뭐 단기적으로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라고 넥슨 그룹 관련돼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그 넥슨의 그 사주 오너인 김정주 씨가 이제 좀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 한국선제가 전일에 이어서 급등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11%인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사 중에 삼성하고 현대차가 뭐 안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날 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예외 적용을 못 받았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미국에다가 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예외로 좀 인정해 달라. 그래서 스마트폰, 완성차, 소비재, 뭐 세탁기 이런 부분들은 대러 수출할 때 수출 통제에서 좀 예외로 좀 적용을 해달라고 이제 미국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까지 좀 예외로 좀 인정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 FDPR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이 자국에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설계 부분들을 타국에서 사용해서 뭐 수출을 할 때는 미국에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제재에 좀 동참을 늦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좀 잘 풀어갈 걸로 아마도 이제 미국 상무부에다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을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스마트폰 판매 잠정치가 나왔는데 글로벌 판매량은 1억 1,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삼성이 2천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애플이 2,300만 대. 뭐 이때는 이제 삼성에서 그 S22가 안 나왔을 때라 애플보다는 좀 판매가 적은데 요거는 조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S22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좀 올해 삼성에서 1등을 좀 다시 탈환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아주 뜨거웠던 장이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그쵸. 근데 뭐, 여하튼 간에 뭐 지금 시장은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통 PBR 1배가 깨질 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나올 때였고요.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이라서 뭐 이렇게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는 있는 거고요. 어쨌든 리밸런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으로 그리고 더 낮아진 가격에 더 좋은 주식으로 그 바꾸는 작업 그리고 또 조금 오른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 중에서 이거는 요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는 것들이 있고
있거나 네. 아니면 또 너무 영 아니다 하는 게 있으면 좋은 주식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리밸런싱 하는 작업은 좀 필요해 봅니다. 그래야 다음번 2800, 2900에서 지난번 2800, 2900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떨어지는 거 얻어맞는 것도 안 맞을 수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뭐 사실은 쉽진 않고 덜 맞느냐 더 맞느냐 이 차이인데 대신에 올라갈 때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계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를 세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그러려면 리밸런싱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뭐 바이앤 홀드 전략이 조금은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작년에 좋았던 게 가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김 작가의 그게 이거 저희 영상 올라갈 때 나왔겠네요. 김 작가에 나왔는데 자꾸 뭐 좋냐고 물어봐서 이거 좋다. 근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발빠르게 하는 게 최근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